자, 이마에 지금 부닥치는 거 보이시나요? 이 주먹은커녕 이 손바닥도 이 앞부분밖에 들어가질 않아요. 탈 것을 리뷰하는 야타입니다. 자, 오늘 뒤로 보이시나요? 오늘은 아이오닉 6, 자, 택시로 나왔는데요. 기사님도 모시고 인터뷰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니, 차를 계약하면은 1년도 넘게 걸린다는데 어떻게 먼저 택시로 나와? 라고 의아하신 분들 많으시죠? 현대차는 사전 계약 당시에 전기차 택시 수요가 3,000대 정도로 예상하고 500대 정도를 기본형 옵션으로 해서 먼저 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 수단으로 해서 택시로 나와버린 건데요. 내가 아이오닉 6를 계약했고 아직까지도 택시로 이용되는 차량들은 보급 차량이라는 인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오닉 5에서는 택시 전용 트림으로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번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택시 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차량을 등록을 직접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터기도 직접 달아야 돼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차를 직접 한번 살펴볼까요? 외관 디자인 평은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이뻐요. 공기저항 개수가 손꼽을 정도로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높을 수밖에 없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뒤쪽은 외제차인 포르쉐를 닮았다는 평이 있잖아요. 국산차가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차량을 리뷰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체크하고 싶었다 했던 게 있거든요.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이 뒷열에 그 천고가 좀 낮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제가 키가 작은 170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앉았을 때 이렇게 머리 위로요, 이 주먹은커녕, 자, 이마에 지금 부닥치는 거 보이시나요? 이 주먹은커녕 이 손바닥도 이 앞부분밖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손바닥도 안 들어가는 정도다. 만약에 키가 175나 180, 185 혹은 외국인들, 자, 타기가 뒷자리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디자인 자체는 뒷열이 너무나 이쁘게 빠졌는데 이 천고 부분은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기사님 모시고 이제 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군산에요. 언제부턴가 이 아이오닉 6 전기 차량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 20, 30대 돼요. 20, 30대가 된다. 언제쯤에 출고하셨어요? 한 달 10일 됐어요. 아직도 사전 예약해놓고 차를 받지를 못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주행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택시를 운행해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6년 됐어요. 전기 차량 타시잖아요. 이 차량 전에 탔던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소나타였습니다. 이전에 그러면 타셨던 그 소나타 택시에 비해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소나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능면이나 어떤 뭐 승차감이나 모든 것이 소나타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영업용으로 출시된 것인지는 몰라도 네. 이 차 구입할 때 차량 가격이 5,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사님이 5,900만 원을 내고 아닙니다. 정부에서 1,700만 원을 또 보조해주고 특소세, 뭔세 이렇게 혜택을 봐가지고 내가 부담하는 돈이 3,500만 원이었어요. 자가용으로 나오는 차는 더 많이 비싸대요. 이거는 자가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영업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 그러죠. 이틀을 운행하면 하루를 쉬어야 된다, 강제적으로. 이 부재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부재가 있죠. 3일이라고 하루 쉬어요. 그것은 지방마다 틀려요. 근데 전기차는 부재가 없다. 그 점도 되게 장점일 것 같아요. 어떤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가뿐하죠. 없으니까. 아이오닉 6가 워낙에 이번에 나온 차다 보니까 탈 일 없는데도 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좀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좋아요. 손님들이 타고 오늘 재수가 너무 좋은 날이라고 심지어 택시비도 한 5, 6천 원 나왔는데 10,000원 주고 내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키로수나 이런 제약 때문에 혹시 불편하신 적은 없으세요? 약간은 불편한 것이 있어요. 네. 실제로는 이 차 출고할 때 만충을 하면 524km 뛴다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시내 주행하고 또 고속도로 고속 주행하고 또 틀려요. 이 네. 연비가요. 고속도로 주행하면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시내 쪽에서만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왜 그런 거예요? 충전수가 많으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충전기가 있어도 충전하는 사람이 있고 고장나 있고, 내가 거기를 믿고 갔다가 만약에 고장나 있으면 다음 휴게소를 못 갈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운행 중에 충전을 하는 부분이 이 매출과도 연결이 될 텐데 그런 점은 좀 불편하시겠어요? 저는 항상 일을 마무리하고 충전합니다. 보통 하루 택시 주행량이 대충 몇 킬로나 돼요? 한 400km 되나요? 한 250km에서 한 280km
400km 장거리 뭐 서울을 갔다든가 부산을 갔다든가 그렇지 그건 가능한데. 않고는 시내에서는 400km 뛸 수가 없고요. 기존의 소나타 타시다가 전기차 아이오닉 6로 바꾸시면서 연료비나 이런 부분도 체감이 되세요? 엄청 차이 나죠. 전번에 탄 차가 소나타인데요. 3년도 안 된 차를 바꿨어요, 지금요. 가격 차이가요. 저 가스 때 때는 95만 원, 90만 원 뗐는데 이거는 한 25만 원. 운행량이 줄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게 비슷하게 했는데도 그래요. 매달 70만 원씩 아낀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행량이 많으면 엔진오일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시죠? 영업용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일 교환해요. 전기차는요, 교환할 게 타이어밖에 없어요. 브레이크 패드는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내에서 주행하면은 브레이크를 거의 안 밟는 수준이에요. 회생제동 때문에 예. 브레이크를 거의 안 쓴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회생제동이 걸리니까 뭔가 울컥울컥해서 이 멀미를 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런 소리 들었는데요. 저는 멀미 나온다, 또 기사가 또 멀미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한 달 지금 10일 동안에 몇백 명 태웠는데도 뭐 멀미 나온다 저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다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어요. 좀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전기차를 추천한다 안 한다 했을 때 어떤 쪽이세요? 저는 99% 추천하고 싶어요. 고속도로 주행도 몇백 킬로 주행도 해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뭐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기사님, 그 회생제동 제가 지금 멀미를 조금 해서 그런데 1단으로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은 맞춰주실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기존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출력감이나 이런 게 다르게 엄청 잘 나가죠, 차. 엄청 잘 나가. 이거는요, 조심할 게, 내가 한 달 10일 동안 해본 결과 네. 스타트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악셀에다 걸치면은 벌써 한 6, 70, 7, 80 그 정도 속도가 나버려요. 세게 누르신 것 같은데 그냥 걸치기만 했는데도 그 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내는 조심하셔야 돼요. 승객분들도 그렇고 기사님들도 그렇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출력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차량이 많은데 자꾸 섰다 멈췄다 하면서 출발할 때마다 훅훅훅 나가니까 그때 멀미가 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운전 습관이 잘못됐다고 싶어요. 예. 한 달 10일 해봤는데요. 그 기능은 너무 좋은 기능이더라고요. 회생제동이 피로감도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브레이크 왔다 갔다 발을 안 해도 되니까. 저도 지금 옆에 타 있는데 뭐 멀미 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감사합니다. 운전을 잘해서 그런가 봐요. 승객분들이 전기차인지 몰랐다가 술 취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좀 힘이 센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손잡이가 똑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없고요. 좀 더 타봐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1분 1초가 다 매출이고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